안녕하십니까? 송생사의 구실 이야기 96번째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증여 계획 있는 분들은 증여 등기를 하자마자 다음날 곧바로 증여세 신고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현재 같은 단지 내에 매매가 안 되고 있어서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케이스, 또는 한 5개월 전 딱 한 번 거래되고 지금까지 거래가 없는 경우로서 5개월 전 거래가액을 증여세가액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케이스의 증여세 신고를 다루고자 하는데요. 핵심은 아파트 증여 시 유사매매 사례가로 평가할 때에는 최대한 빠른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납세자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엄마는 아들에게 공시가액 1억 6천만 원인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증여하고자 증여 등기 전 유사매매 사례가를 확인해 봤더니 약 5개월 전인 2020년 5월 30일에 계약된 2억 5천만 원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담부 증여로 진행할 생각에 엄마와 아들의 세부담 합계를 계산해 보니 대략 7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곧바로 2020년 11월 25일 아들에게 증여 등기를 함으로써 증여 실행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2월 말이 됩니다. 신고기한이 넉넉하다고 생각한 엄마는 연말이 되어서야 세무사에게 최종 증여세 신고를 맡겼고, 당초 알아본 대로 유사매매 사례가 2억 5천만 원을 증여세가액으로 해서 부담부 증여로 2020년 12월 30일 증여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그 후 2021년 8월 엄마는 아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신고한 증여세가액 2억 5천만 원이 과소평가되어 증여세 추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분명 2020년 12월 30일 증여세 신고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새로 발견된 최근의 유사매매 사례가가 없나 확인했고, 그대로 2020년 5월에 거래된 2억 5천만 원이 평가액이 됨을 확인하고 신고까지 했는데 왜 과소신고가 된다는 건지 의아합니다. 조사관으로부터 확인 결과 신고 하루 전인 2020년 12월 29일에 증여 아파트의 유사매매 사례가로 볼 신규 매매가액이 있었고 그 가액은 3억 4천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결과 참 야속하게도 증여세 신고 당시인 2020년 12월 30일에는 조회되지 않았던 2020년 12월 29일의 거래가 2021년 8월 지금은 조회되고 있네요.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2020년 11월 25일 증여일로서 신고기한은 2021년 2월 말, 2020년 12월 30일 증여세 신고하기 직전에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서 가서 다시 한번 최종 확인한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2억 5천에 변함이 없어서 곧바로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2021년 8월에 실거래가 조회 다시 해보니 증여세 신고 하루 전날인 2021년 12월 29일에 3억 4천에 거래된 내용이 조회된 상황인 것이죠. 요점은 증여세 신고할 때는 도저히 시스템적으로 알 수 없었던 신고일 하루 전날의 거래가액이 우리 아파트의 증여세가액이 되는 게 맞느냐는 점입니다. 이 가족은 세무서에서 받은 연락대로 증여세가 추징될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법이 뭐 이러냐 하는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니까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제4항 시가를 적용할 때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본다. 괄호 안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이후 3개월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 법조문에서 괄호한 문장이 제일 중요한데요. 증여재산 평가기간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사이의 시가를 찾게 되는데 유사매매 사례가는 증여세 신고일까지만 발생한 동일단지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겁니다. 즉 증여세 신고 이후에 발견된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신고 이후 발견된 가액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므로 이는 당연한 규정입니다. 사례로 돌아오면 평가기준일은 2020년 11월 25일, 원칙적인 평가기간 내인 2020년 5월 30일에 계약된 2억 5천으로 증여재산을 평가 후 2020년 12월 30일에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일 이후 발생한 유사매매 사례가는 우리의 시가로 적용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신고일 하루 전인 12월 29일에 3억 4천에 계약된 거래가 있었으니 이는 법률에 따를 때
신고 이전에 발생한 가액이고 증여일로부터 더 가까운 날에 해당하므로 2020년 12월 29일 3억 4천의 거래가액이 우리 아파트의 시가가 됩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납세자에게 얼마나 억울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신고 당시인 2020년 12월 30일에는 국토부든 어디든 시가를 찾아내기 위한 그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루 전인 12월 29일 3억 4천에 거래된 사실을 절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신고 직전까지도 신규로 거래된 가액이 없었는지 확인할 정도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최대한의 노력이 있었고 새로이 조회되는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약 5개월 전 거래가액을 시가로 평가해서 신고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법률에 신고일까지 발견된 가액을 유사매매 사례가로 한다고 되어 있고 마침 신고 하루 전날 거래가 있었는데 이는 사후적으로 한참 지나서야 납세자가 알 수 있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신고일 하루 전날의 거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실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세법은 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인 2020년 12월 29일의 3억 4천 거래가액으로 확정한다는 게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담당 조사관도 최근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지 공감 간다고 하기는 합니다. 이런 사례가 여러분들에게 발생하면 첫째, 담당 조사관에게 아무리 하소연을 해서 봐달라고 해도 통할 수 없고 둘째, 증여세 추징으로 인한 가산세는 신고를 적게 함으로써 계산되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세금 납부를 늦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두 종류인데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납부지연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셋째, 도무지 용납하기 어려운 억울한 상황으로서 조세 불복 절차로 간다면 승산이 있는가 물으신다면 단호하게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어떤 판례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납세자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납세자 편을 들어주지 않는 판례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법률로서든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하지만 세금은 추징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사례에서 결국 아들의 증여세와 엄마의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 합쳐서 총 3,100만 원이라는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됐습니다. 증여재산이 3억 4천으로 평가되어 세금이 이 정도로 많이 나올 것 같았다면 이 납세자들은 증여 자체를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더더욱 억울합니다. 되돌릴 수도 없으니 말이죠. 증여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주의하셔야 할 내용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소소한 팁은 이렇습니다. 일단 증여 계획이 있으면 세무사를 알아보고 빠르게 의뢰해서 예상증여세가 얼마 나올지 컨설팅을 받고 증여를 실행할 만하겠다는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세무사에게 우선 이를 알리고 법무사님을 통해서 증여 등기를 하자마자 그 세무사에게 자료를 곧바로 넘겨주고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증여 계획을 세워놓고 여러 군데의 세무사도 알아보고 상담도 받고 비교도 하시는데 아파트 증여는 절세 방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세무사가 하더라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무사를 알아보고 비교하는 데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 새로운 유사매매 사례가가 발견되면 오히려 우리한텐 독이 됩니다. 사례의 아파트 시가는 3억 4천이지만 서울 소재 웬만한 아파트는 1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런 증여에서 오늘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정말 아찔합니다. 따라서 증여 계획이 있으시면 빠른 의사결정과 유사매매 사례가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 빠른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96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